안녕하세요. 재배환경별 작물 종류 예측하기 문제 해설을 맡은 인공지능 과목 조교 황유진입니다. 해당 문제는 다음의 7가지 재배환경 특징을 가지고 각 재배환경에 적합한 작물 종류를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해설은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한 설명과 질문이 들어왔던 코스트 표현법 1번 적용법 그리고 GPU 적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가공하고 그리고 모델에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CSV 파일을 불러오시고 각 CSV 파일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각 변수에다가 읽어줍니다. 지금 가공되지 않고 CSV 파일을 바로 읽었을 때 트레인 데이터에는 학습의 X 데이터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와 예측해야 할 라벨 데이터가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위해서는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나눠줘야 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라벨 데이터를 드랍해서 X 데이터로 만들 때는 드랍 함수,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드랍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라벨 값만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라벨 값만 분리해서 Y 값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저희는 학습을 위해서 라벨 값을 스트링형이 아닌 연산 가능한 인트형이나 플로트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보시면은 yTrain 값이 작물의 종류 스트링 값입니다. 그래서 라벨 인코더를 통해서 인트 값 또는 플로트 값으로 연산 가능한 형태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기계학습 시간을 먼저 배우신 분들은 사이킷런 라이브러리의 프리프로세싱의 인코더 모드를 사용해서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에는 베이스라인 코드에는 1번 인코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와 그리고 인코더를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직접 변환하는 방법 2개를 다 작성해 놨으니까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인코더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사이클런에 인코더 모드를 불러와서 인코더를 선언을 한 후 각 인코더를 Y 트레인 데이터에 fit 시킨 다음에 트랜스폼 fit하고 트랜스폼을 여기서 같이 하는데요. 먼저 일단 인코더를 fit 시키고 fit 시킨 인코더를 통해서 Y 트레인 데이터를 변환시켜주는 게 트랜스폼 과정입니다. 이렇게 변환을 하시면은 연산 가능한 형태로 변환이 되고요. 나중에 연산 가능한 형태로 모델을 학습했으니 모델이 아웃풋도 인코딩된 값이니까요. 그 인코딩된 값을 다시 인코딩 해가지고 스트링 값으로 변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드릴 방법은 선수 과목 기계학습을 배우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코더 테이블을 직접 생성하는 건데요. 인코더 테이블 선언을 해주시고 yTrain 데이터에 있는 라벨 값을 각각 인트로 매칭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바나나는 14번 라벨, 그리고 커피는 20번 라벨, 오렌지는 21번 라벨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직접 생성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중에 역변환을 위해서 역변환 테이블로 생성을 해놨으니까 생성하는 방법은 코드로 나와 있고 직접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셔서 테이블을 생성한 후 여기서는 버전을 2개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버전 2, 기본으로 되어 있는 버전 2가 여러분이 기계학습, 사이클론을 부르지 않고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인코딩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yTrain 데이터를 해당 테이블을 통해서 인트형 또는 플로트형, 연산 가능한 형태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지금 스트링이 아니라 인트형이죠. 이제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정리 과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델 학습을 위해 모델 학습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모델 학습을 위해 각 데이터를 토치 텐서형으로 바꿔줍니다. 보시면은 yTrain 데이터는 아까 numpy 어레이였고 xTrain 데이터의 경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플로트형으로 바꿀 수가 텐서형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지금 리스트 형식으로 내렸다가 다시 텐서형으로 바꿔줬습니다. 또는 numpy 형식으로 변환을 했다가 텐서형으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텐서형으로 잘 바꿔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그러면 데이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 변환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야겠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쓸 방법은 선형 변환, 선형 분류이기 때문에
다음에 변수 W. 각 7가지의 특징값을 22개의 라벨 중 하나로 변환시켜줄 가중치 값 W와 편향값 B 두 변수를 학습시킬 겁니다. 학습시킬 거니까 그리드는 true로 해주시고요. 변수 선언하고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해서 러닝 레이트 0.001 그리고 에포크 1000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트 표현법 2번 여러분 배웠던 크로스 엔트로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고 코스트가 떨어지는 걸로 보아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언제까지 진행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코스트가 수렴할 때까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5000 에포크까지 올려봅시다. 아까 확인했던 0.27의 경우는 수렴한 코스트 값이 아니었죠. 보시면 쭉쭉쭉 내려가서 한 변화가 각 에포크 학습마다의 변화가 적을 때 정도 한 4,500 에포크, 뭐 3,000 에포크 같은 경우가 수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된 에포크는 1000 에포크니까요. 1000 에포크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델 학습을 마쳤고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해서 제출하시면은 이번 문제 끝나게 됩니다. 먼저 해당 블럭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보는 건데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94.24%의 어큐리시를 보인다는 걸로 얘가 학습이 됐구나,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적당히 학습이 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 부분은 필수적이진 않고요. 이제 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가설함수에 넣고 그 다음에 모델을 진행시켜서 그 가설함수의 아웃풋을 argmax를 통해서 프레딕 값을 예측해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학습된 모델에 대한 프레딕 값인데 아까 말했듯이 모델이 인코딩된 값으로 학습을 했으니까 아웃풋 프레딕 값도 지금 인트형 인코딩된 값이겠죠. 이를 제출한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스트링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역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사이클런 인코더를 사용하신다면은 해당 인코더에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구현이 돼 있어서 해당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테이블을 사용할 거니까 테이블도 아까 역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시 숫자를 연산 가능한 인코딩된 형태를 다시 스트링형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변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프레딕 값은 스트링형이 되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해당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인코딩된 값으로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다시 역변환을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측한 값을 샘플 서브밋 형식에다 맞추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CSV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샘플 파일이 인덱스를 저장하지 않기 위해서 인덱스는 false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출 형식에 맞지 않아서 제출하실 때 오류가 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이스라인 코드에 대한 해설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들어왔던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트 표현법 2번이었는데요. 코스트 표현법 2번을 저희가 사용했는데 코스트 표현법 1번이 수렴이 잘 안 된다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번 직접 진행해 보시면은 수렴이 진짜 안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소프트맥스가 가설함수와 코스트 함수 두 번이나 적용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인공지능의 학습은 각 아웃풋의 변화량을 통해서 학습을 역전파를 통해서 변화량을 백워드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프트맥스라는 정규화 방법을 두 번이나 적용을 함으로써 그 최종 변화량이 미미해져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소프트맥스는 가설함수에서 한번 적용을 해주시고 코스트 표현법 1번 예시에 코스트 함수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주시면은 코스트 표현법 2번과 같이 잘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GPU 적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선형 분류 모델이고 데이터도 작아서 사실 GPU 모드를 하지 않는다고 크게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그래도 GPU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노트북에 엑셀레이터에 GPU를 켜주셔야 됩니다. 켜주시지 않으시면은
GPU가 노트북에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GPU 모드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엑셀레이터에서 GPU 모드를 켜주신 다음에는 학습할 데이터와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모두 GPU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올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아까 이전 코드와 똑같고 먼저 데이터를 토치 텐서용으로 바꿀 때 보시면은 쿠다 토치 텐서를 사용하시면은 GPU 모드의 텐서로 변환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엑스트레인을 출력했을 때와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치 텐서 뒤에 디바이스 정보가 붙었죠. 지금 디바이스 쿠다 0번에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전 GPU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바이스 정보가 표시되지 않죠. 디바이스가 CPU에 지금 데이터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데이터를 이렇게 GPU로 올려주시고 나서 네, 학습 변수 파라미터도 GPU로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를 GPU로 올려주시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진행할 때, 연산을 진행하는 데이터들이 모두 하나의 디바이스에 있어야 됩니다. CPU면 CPU, GPU면 GPU 하나의 디바이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경우 데이터는 GPU에 올라가 있고 파라미터는 CPU에 있어서 연산이 진행되지 않아서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학습할 때 모든 연산되는 파라미터가 같은 디바이스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모델과 학습 데이터를 모두 같은 GPU 디바이스로 올리신다면 문제없이 GPU 사용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엑스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도 아까 GPU로 올렸었는데 에러를 보시면은 엑스트레인 데이터 GPU에 있는 엑스트레인 데이터를 바로 넘파이로 바꿀 수 없다. CPU로 옮겨서 연산을 진행해달라라는 오류인데요. 이런 오류가 뜨시면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CPU로 내려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리는 방법은 저기 써 있는 그대로 토치 텐서용에 CPU를 붙이시면 옮겨집니다. 네, 컴마가 2개. 문제없이 제출 형식이 완성되고 이상으로 GPU를 사용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확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배환경별 작물 종류 예측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